이제 지금 22대 국회 생기고 그 민주당 최고위원 선거 과정이 굉장히 화제였었어요. 그때 정봉주 씨가 1위를 달리고 그러니까 수석 최고는 그냥 따놓은 당상이었어. 네. 근데 어느 날 이상한 뉴스가 딱 나왔죠. 솔직히 말하면 뭐 박원석하고 무슨 사적인 얘기를 나눴는데 네. 그 몇몇 편린이 그러다 보니까 이재명 당대표랑 맞먹으려고 그러고 좀 우습게 본다. 그게 이제 노출이 됐어요. 결정타였죠. 불과 2년 전 얘기야. 그래서 정봉주 날라가 버렸어요. 아니 근데 이게 중요한 얘기야. 땡땡하다가. 정봉주는 미곤스 때부터 시작된 몇십만의 팬덤도 있고 유승열과 싼 활약도 잘했고 그 사람의 정체성을 의심한 사람은 아무도 없었어. 근데 이 사람이 이재명 당대표를 뒷받침하는 최고위원, 그것도 수석 최고위원이 된다고? 그러니까 잘 나가다 그게 노출이 딱딱딱 된 순간이었어.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했는가? 시끄러운 소리 내지 말고 조용히 삭제시킵시다. 아무 소리 안 나고 투표를 딱 했더니 7위가 된 거야. 떨어졌어. 최고위도 안 돼버렸어. 그때 당대표 이재명 대통령한테 불리한 사람은 다 떨어져 버렸어. 이현주 돼버리고 유리한 사람 한준호 뭐 유리한 사람 다 돼버리고 이게 신기하더라고요 형님. 굉장히 중요한 시사점이에요. 네. 지금 이제 당청정이 있어. 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집권을 했잖아. 네. 대통령과 이제 또 당원들이 아주 적극적으로 모으는 당대표가 1년을 동행을 했어. 네. 지금 이 모든 갈등의 축이 뭐야? 핵심이 뭐야? 왜 갑자기 이 모든 갈등이 와글와글 하냐고. 대통령이 국정을 이끌어가는데 도무지 당이 도움이 안 된다고 불만이 쌓인 거야. 1년 동안 지내보니 이제 대통령 뜻을 알았으면 좀 소리 안 나게 조용히 좀 알았어. 이제 당대표 8월에 선거를 하니까. 그러니까 지금은 이재명의 시대예요. 김대중이 네 번째 선거에 나온 진본당 김종필과 손을 잡아서 첫 총리를 시키고 대통령의 비서실장을 경북에서 3선을 한 민정당 오브 민정당 김준거 씨를 반대. 그러니까 장동혁이 뭐 대통령 비서실장 그런데 모든 지지자들이 아무 소리 안 했어. 두 가지 맥락이 있게 하나는 아유 우리 DJ가 깊은 뜻이 있겠지. 또 하나는 네. 그렇게 해서라도 DJ의 뜻을 이룰 수밖에 없다는. 실제로 DJ가 완전히 그 뭐라 그럴까 유화책을 써갖고 적진을 끌어들여갖고 하고 싶은 거 다 했어. 반면에 이제 문재인 대통령은 유시민 씨의 ABC론 중에 A만 갖고 통치를 한 사람이에요. 문재인 대통령은 도덕적이었고 너무나 안타깝게 정권 재창출을 못했어. 결국은 못했잖아요. 근데- 윤석열이 만들어져 근데 버렸고 DJ는 정권 재창출을 해서 노무현 정권을 만들었고 일반 국민들이 보기에 쟤네들 운동권 끼리끼리 모여갖고 정의롭고 진보적인 얘기만 하는 애들끼리 정권을 끌어가네 하면 어느 순간 국민의 절반이 이자자자작 하고 등을 이렇게 돌려? 등을 돌리는 현상이더라. 대통령에게 통치를 맡겼고 그가 이제 우리가 만들고 싶은 시대에 이제 선장하냐. 네. 그럼 때론 자기 고집, 자기 주장을 꺾고 그의 뜻을 따라줘야 할 때가 있어요. 유시민 씨는 매불쇼에 나와서 아예 민주당이 그러니까 이게 잘못 가고 있다 그래. 그 왜 그럴까 하니까 이혜원이나 그다음에 김용남 같은 사람을 어떻게 발탁하고 공천할 수 있는가 그런 거야. 이혜원이가 꼭 공직을 했었어야 되고 믿는 사람이야. 오히려? 당 정체성이 아리까리해야만 된다고 믿게 됐어 난. 그러니까 이혜원이 와서 재경부 장관으로 일 잘하고. 근데 지금 뭘로 싸우냐면 너 옛날에 뭐 했지? 얘 옛날에 뭐 했지? 이거 따지는 거야. 한 사람의 인생 과정에는 여러 오점이 있어. 가령 김용남 같은 경우도 꼴통이고 누가 비난하는데 걔는 투기꾼이고 대부업자예요. 그거 법적으로 따지려면 따져. 근데 이 사람이 노선을 바꿔서 이재명 휘하에 들어온 이후로의 3년여간 그 사람은 혼신의 노력을 다했어. 그러면 이 시대에 그 사람이 어떤 입장을 취하고 있는가로부터 봐야 돼. 다시 말해 정반대에 있다 하더라도 이재명 밑에 들어와서 이재명 시대를 완성하는데 뭐라도 축이 되는 사람이면 그렇게 끌어가야 돼. 너 없이 너 옛날에 뭐 했지? 심지어 유시민 씨한테도 너 옛날에 DJ 하야라고 그랬지. 최욱이도 뭐 옛날에 뭐 했지? 이재명 싫다고 말했지. 김호준이 너 부정적으로 민심과 당심이 너무 많이 어긋나 있어요. 지금? 일반 여론조사를 하면 김민석 표가 압도적으로 나와. 당원 조사를 해버리면 정청래 표가 압도적으로 많이. 여당은 민심을 그치. 얻고 가야 국정이 돼도 뭐 어떻게 되는 건데 그쵸. 당원들이 어떤 선택을 할까? 국민의힘의 오랜 당원 대부분은 난 미친 사람들이 아니라고 생각해. 근데 장동혁이 등장하는 동안에 30몇만 명이 갑자기 입당을 했다는 거야. 네. 원래 극우판에서 놀던 비교적 청년 세대 중심으로 와라락 들어와서 당원이 아무리 100만, 200만이 돼도
모든 투표에 참여하는 열성 30만이 움직이니까 장동혁이 자리가 유지가 되는 거야. 네. 그러면 민주당도 똑같이 열정적인 게시판 중심의 열정적인 사람들 몇십만이 막 움직여서 당대표 선거를 좌우할까? 아니면 정봉주 시기 때 체험처럼 정봉래 누구야? 네. 암묵적으로 다들 속닥속닥 하면서 투표 정리했다니까? 대통령과 당대표가 부딪히면 맨날 망했어. 당의 정체성은 최종적으로 대통령이 끌어가지만 그걸 둘러싸고 있는 세력권에서 좀 아리까리한 거는 대단히 필요한 거야, 한국 정치 지형에서. 왜냐면 절반은 저쪽인데 어쩔 거야. 이재명은 뭘 네. 하려는 사람이냐면 네. 박정희 다음이 되고 싶은 거. 박정희 때 아무리 독재가 심하다고 얘기해주만 최저빈국에서 공업국까지 올라온 것, 그 중에 중화까지 하는 공업국가가 된 거를 부정한 사람은 없거든. DJ 때 또 도약은 있지만 디지털 도약을 한번 했어요. 근데 엄밀히 말하면 닦으면서 드실까요? 네. 노무현 대통령 이후 지금까지 네. 우리나라는 정체돼 있다고 봐야 돼요. 다시 한번 재도약. 맞아, 이게 이 진짜. 대통령 구상이에요. 그래서 러시아, 중국 다 하면 가스관을 뚫는 거, 뭐 하는 거, 하여튼 다 거기에 맞춰서 한국이 완전한 중견 국가로 성장하는 대도약에 대한 꿈이 있고 플랜이 있어. 그 기존의 진영론하고는 전혀 벗어난 발탁을 막 하는데 당이 걸리적거리면 어떡하냐고. 나는 정청래 그 의원 되는 것도 굉장히 감지덕지했던 시절이 있고, 재선이 되고, 3선이 되다 컷오프도 됐어. 본인으로서 굉장히 성장한 거예요. 근데 지금 대선 꿈꾸는 거 아니야, 당신? 당신은 대통령의 미래를 누구도 생각지 않으니까 무리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근데 지금 이재명 대통령의 걸림돌이 된다고 스스로 느낀다면 본인이 뭐 어쩌고 해서 또 한번 분란의 중심에 서 있지 말고 이런 때 과감하게 자기가 드랍하고 네. 물러서는 모습 좀 보이라고. 당대표 사퇴하고 네. 이번엔 좀 쉬겠다. 뭐 지금은 집권 1년차, 2년차잖아요. 그쵸, 여기서 너무 중요한 시기죠. 눈에 띄어가지고 그러면 암만 2인자를 해도 안 돼요. 저는 그 역사적으로 다 그랬거든요. 한동훈은 설치다가 날아간 거잖아요. 어쩌면. 그러니까 정청래 대표가 만약 꿈이 대통령이었다면 오히려 더 납작 엎드리고 있다가 오히려 정말 4년 지난 5년 때 그때 뭘 하든지 지금부터 이렇게 막 하면 모난들이 정 맞는다고 더 어려워요. 20, 30대가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대해서 너무나 아프게 얘기하는 거야. 그래서 정청래류 이런 사람들은 아직도 자기들이 뭐 역사의 피해자고 고통받은 뭐고 막 정의로운 얘기 해도 되는 줄 알고 그런다는 거야. 네. 근데 그 사람들만큼 많이 누린 사람이 어딨냐고. 굉장히 반감을 가져. 아주 무지하게 이재명 아니면 자기 민주당 쳐다도 안 보겠대. 그러니까 이 20, 30대 정서가 그 전통적인 진보 이념에 대한 어떤 혐오와 분노까지 갖고 있구나. 그러다 보니까 이재명 대통령은 매력적이야. 한 사회를 다음 단계로 끌어가는 그 플랜이 막 보이고 그의 조바심까지 보여. 전 세계로 막 누비고 다니고 국내에는 또 맨 하부 단위까지 지지고 볶아면서 다 최고야, 하고 최고야. 이런 사람은 없거든. 네. 그러니까 지금은 당이 혁신돼야 되는데 네. 그래서 의원들을 바꾸고 뭐 이럴 수는 없잖아. 얼굴을 바꿔야 되는데 그 하정우 왜 진지 아세요? 오빠 때문에 졌대. 나이 든 아저씨가, 그 네. 누물누물한 아저씨가 젊은 오빠 여성한테 해봐요. 오빠 소리 하면 막 깨르르 좋아하는 아, 막 몸서리치게 싫대. 술집에서 많이 보이는 모습이래. 몸서리치게 싫어서 그 모습을 본 여자들이 아마 다 그냥 손살을 쳤을 게 뭐 작은 실수처럼 보이지만 지금 당의 얼굴이 그 오빠야 하는 아저씨들로 채워져 있는 그런 분위기인 거야. 느낌이라서. 그렇다고 김민석이 무슨 또 그런 젊으냐 하면 김민석도 젊은 사람 아니야. 똑같은 뭐 운동권이잖아요. 그러나 대통령이 픽했을 때는 계획이 있는 거야. 한번 믿어보자. 그렇게 해서 지도체제 재구성한 다음에 정책을 발의해서 집행하기까지의 그 속도에 대해서 완전히 다른 걸 보여야 된다고. 맨날 국힘 핑계 댔지만 제대로 도와준 적이 별로 없어요. 1년차 때. 20%밖에 안 됐다는 그러니까요. 거야. 민생에서는 대통령이 노골적으로 얘기한 거예요. 네, 발의. 네. 그러면서 내가 마음 굳힌 데는 대통령의 이 발언이 있었어. 여당은 여당다워야 한다. 그거 맞는 얘기거든. 근데 여당 대표가 조선일보 기자가 질문하니까 저는 조선일보랑 인터뷰 안 합니다. 딱 등 돌렸잖아요. 그건 개인의 신념이야. 그러나 여당 대표가 우리나라에서 종이신문 중에 제일 큰 데랑 그러고 나와버리면 어떻게 주류에 뭐 사업 좀 하고 건물 좀 갖고 하는 사람들이 갖고 있는 그 적대감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어떻게 완화된 뭘 하고 국정을 어떻게 끌어가냐고. 민주당의 역사가 찬란한 자랑스러운 역사가 될 수는 있으나
문재인 시기는 적어도 통절한 반성의 시기여야 된다고 믿거든. 진보가 이렇게 가면 이렇게 망하는구나의 사례를 보여줘갖고 통렬한 반성을 해야 되는데 역사에 남긴 흔적을 우리는 볼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면 진보의 무력함, 진보의 동떨어짐, 비겁함, 온갖 것이 작동했던 5년이었어요. 조국 사태에서부터의 마지막까지지. 통절한 반성을 좀 할 생각을 안 하고 왜 자꾸 문 대통령 옹호에 나서냔 말이야. 개인 문 대통령하고 친분이 있으면 양산 가서 술 마시면서 한탄하는 거 그건 괜찮아. 근데 왜 국민하다 대고 문 시대도 좋았노라 그렇게 다시 생각. 그러니까 노무현의 시대가 문재인을 위해서 종막을 고했다고. 거긴 욕이 다 있어요. 왜 종막이냐면 이제 이재명은 좌표가 너무 다른 사람이야. 세상 정의로운 세상을 만들고자 했던 노무현의 꿈은 쭉 흘러온 바와 같이 그런 모습이 됐고 일정 부를 동원해서 한번 이렇게 도약시키고자 하는 이재명 시대가 왔으면 다른 좌표는 그 아래 쭉 모인 사람들로 재구성이 돼. 약자들, 가난한 사람들, 불행한 사람들을 이재명 대통령은 마음속으로 돌보는데 훨씬 진보적인 사람들은 그 약자 자체가 아예 없는 세상, 가난한 사람이 없는 세상, 네. 이익을 나눠서 균분하는 세상, 이거에 대한 꿈이 크다 보니 이재명 정부의 노동정책, 재정정책들, 뭐 이거 다 못마땅한 거야? 이러면 안 될 것 같아. 망한다고 보는 거야. 정청래 대표는 우리 법사위원회 기억하고 잘했잖아. 네, 엄청 잘했죠. 야당일 때 그걸 잘할 수 있는 사람인 거지. 여당은 있는 데 없는 해서 대통령을 띄워줘야 되고 대통령이 드러나게 해야 되고 입법 빨리 해주고 이런 역할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쵸. 근데 사실 돌이켜보면 1년간 정청래 대표가 하는 거 족족 대통령 얼굴 망신시키고 대통령 7천 넘으면 또 정청래가 정청래 뭘 해가지고 그거 다 없애버리고 그게 계속 반복됐던 것 같아요. 이재명 대통령이 정청래 당대표 체제에 대해서 불편해한다. 교체되길 원한다. 아무도 모르게 그냥 정봉주를 배제시켜버렸어요. 그 당원들의 입에서 입으로. 집단지성의 힘으로 당원들의 그렇게 될 거라는 게 형님의 분석이고 예측이신 거잖아요. 나는 그걸 믿어요. 민주당의 지지자 내지 민주당원이 배경이 되는 사람 중에 되게 세 그룹으로 나눴거든. 호남 사람, 뭐 그 중에 한 그룹이 지식인들이야. 그러니까 민주당을 구성하고 있는 사람들의 굉장히 많은 숫자가 우리 한국 사회의 좀 지식인 집단이에요. 그 사람들이 필요할 때는 꼭 행동을 하거든. 집단 지성. 아, 이건 아니다. 이재명 시대에 우리가 기대를 걸고 있다면 한번 움직여야 된다 해서 너도 나도 나서서 당대표 선거에 역할을 할 거라고. 젊은 재선 김용민을 당대표로 만든지 우원식을 덜컥 할아버지를 앉히든지 그것도 선택지에 하나. 너무 막 싸우니까 오히려 제3의 중도 같은 느낌의 우원식이나 김용민도 가능하다. 근데 댓글러들의 문제거든. 그러면 두 군데에서 온 거야. 하나는 옛날 똥파리 집단들. 이재명 죽이려고 문파라 그러면 그들의 글은 극악이야. 인간이 구사할 수 있는 말에 극악만 해. 이 사람들이 노리는 건 단 하나야. 오직 분열. 그 악질 똥파리들이 상당수가 와서 서식하고 있다고 봐요. 늙은 새끼가 왜 죽지도 않고 입을 벌리냐. 어떻게 알았어요, 형? 그런 것도 아니 민주당의 원래 구성원들은 그러니까 욕을 해도 쓰는 언어가 있어. 민주당의 언어가 좀 잘난 체 하는. 근데 지금 이런 이상한 그 쌍욕의 댓글러들은 민주당 사람 아니라니까. 시간이 바쁘거든. 얼마 없잖아요. 내가 해야 될 일이 맞아. 많고 일이 있는데. 그리고 좀 대통령이 뭔가 무리하게 밀어붙일 때 당이 그냥 두말 안 하고 적극 뒷받침이 돼서 여론을 만들어가야 되거든. 근데 지금 보면 못 도와줄 것 같아요. 지금 같은 분위기면 대통령이 그런다고 하고 이제 민주당에서 이렇게 시비 팔짝 걸거나. 시비 걸 확률이 높아요. 그리고 당원들 선택하기 이전에 당대표가 그걸 알아야 될 것 같은데 모르시면 정말 쌀벌하다 이 생각이 드네요. 30대 SBS 데일리 라디오 그 책프로 진행자였거든. 네네. 그때 단골 출연자가 있어. 제일 많이 출연한 게 유시민하고 박원순이야. 그때 둘 다 아무것도 아니었을 때. 그때 내가 더 유명했지. 왜냐면 유시민은 그때 대학 나와서 뭐 할까 하다가 학진이라고 있어. 학술진흥재단. 거기 있다가 이해찬 이걸로 들어갔으니까 진짜 그때는 굉장히 살기 어려울 때지. 김부겸도 이렇게 쪼그리고 앉아서 정말 굉장히 뭐 하시던 분이었는데요, 그분은 김부겸님은. 독서실 총무하고 있었어. 그런 인간들이 다 뭐 총리를 하고 뭐